얼굴을 포함한 온몸에 개성 있는 문신으로 가득한 인플루언서이자 올리팬스의 모델이 가장 즐겨 쓰는 건 바로 우리나라의 화장품이었는데, K-뷰티를 포함한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이 인플루언서가 어느 날 Тело убитой порноактрисы неделю пролежало в ванной. Соседи чувствовали неприятный запах, но проходили мимо квартиры. 난도질 당한 채 발견됐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토크쇼인 어크로스 더 보더에 타투이스트이자 틱톡 스타인 아나스타샤 그리시먼이 출연했습니다. 그녀가 그날 TV에 출연한 이유는 바로 인플루언서로서 활동을 하다가 새롭게 시작하게 된 그 일 때문이었죠. 그건 바로 음란물 위주의 컨텐츠가 주로 올라오는 올리팬스에 자신의 나체 사진이나 영상과 같은 포르노 이미지를 올려 수익을 올리는 일이었는데, 언제나 자신의 SNS에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도발적인 컨텐츠 사진과 영상을 올리는 그녀였지만 쉽게 납득할 만한 행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커리어엔 이제 포르노 배우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날 출연한 건 아나스타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어머니와 아나스타샤의 남자친구인 드미트리, 그리고 드미트리의 전 여자친구인 마고가 함께 나와 아나스타샤가 왜 포르노 배우가 된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스튜디오엔 그녀의 친척들이나 지인들도 출연을 했는데, 그들은 모두 아나스타샤가 포르노를 찍는다는 것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아나스타샤가 정신을 차리고 그 일을 그만두길 바라 그녀를 설득하려고 했죠. 하지만 아나스타샤는 굉장히 비틀리고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오는 관심이라면 부정적인 것이라도 기꺼이 받아들였고 더 많은 관심을 원했죠. 어쩌면 300명이라는 틱톡 팔로워가 성에 차지 않아 나체 사진이라는 자극적인 컨텐츠를 시작했을 수도 있었고, Первую татуировку я себе сделала в 15 лет. 한창 부모님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아야 할 나이에 그걸 충족하지 못해 결핍이 생겨 그걸 채우기 위한 기행을 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가족들을 버린 거나 다름없는 주정꾼이었고, 어머니는 아나스타샤가 어렸을 때 그녀를 할머니 댁에서 자라게 방치했죠. 그리고 문제는 아나스타샤의 이런 결핍을 치유하는 게 아닌 위험한 도전을 옆에서 부추기고 돕는 이가 있었다는 거였는데, Снимаюсь только со своим мужем, мы снимаемся только вдвоем, мы вместе придумываем сценарии. 그건 바로 드미트리였죠. 그는 그런 아나스타샤를 지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올리팬스에 올릴 사진 촬영을 하는 걸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드미트리가 연인의 나체 사진을 찍었던 게 아나스타샤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였는데, 그는 전 여자친구인 마고의 포르노도 찍으려고 했고, 심지어 Мне не нужен мужчина, который поднимал на меня когда-то руку. 같은 자리에 있던 마고의 말을 아나스타샤는 믿지 않았죠. Меня поддерживает, он обо мне заботится, он очень замечательный, он все за меня делает, он дает мне отдохнуть, он меня понимает, он меня выслушает, он финансово. 아나스타샤는 드미트리를 두둔했습니다. 마치 그를 자신의 유일한 반쪽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렇게 함께 출연한 사람들은 끝까지 아나스타샤를 설득하지 못했고 드미트리와 약혼까지 했는데, 얼마 후 아나스타샤는 어느 날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 한국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K-뷰티를 포함해 평소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아예 한국에 정착을 해 영주권을 받고 그곳에서 자신의 타투샵을 차릴 거라고 했죠. 그런데 그런 계획을 밝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나스타샤가 살던 아파트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건 바로 배수구를 타고 흘러들어오는 끔찍한 악취였고, 그 악취는 다름 아닌 아나스타샤가 살고 있는 집에서 나오고 있었죠. (2022년 8월 9일) 러시아의 상트페테부르크의 한 아파트 욕조 안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는 26살의 아나스타샤 그리시먼이었고, 김영사는 최초 신고자가 그녀의 친구라고 말해줬죠. 아나스타샤의 친구는 그녀와 약 일주일 정도부터 만나지 못했다고 했고,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했는데, 이상한 점은 아나스타샤가 평소처럼 거의 매일 SNS에 사진과 영상을 올렸지만 직접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장 출동했고, 조용한 그녀의 집 안에서 욕조에 이미 며칠은 방치된 것 같은 아나스타샤를 발견하게 된 거죠. 부검인은 사망한 지 약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다고 설명하며 그녀의 몸에선 최소 5회 정도 찔린 자상이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건 아나스타샤는 이미 일주일 전에 사망한 상태였는데 그녀의 친구는 그녀가 평소처럼 SNS에 사진을 올렸다는 거였죠. 대체 어떻게 죽은 사람이 SNS를 했던 걸까요? 그때 그녀의 친구는 저희에게 결정적인 정보를 또 하나 주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나스타샤가 7월에 사귀었던 남자랑 헤어졌는데 그가 바로 범인 같다는 거였죠. 남자 이름은 드미트리 그리섬이었고 그는 타투이스트이자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습니다. 아나스타샤와 드미트리는 타투샵에서 만나 사귀게 됐는데 아나스타샤의 친구는 지난 5월 정도에 아나스타샤에게 새로운 남자가 생겼고 그게 바로 그들이 헤어진 원인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아나스타샤의 친구 말을 듣다 보니 아나스타샤의 바람은 하룻밤 사이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근래 아나스타샤는 자신과 사귀게 되고 오랫동안 직업이 없이 백수로 있는 드미트리에게 불만이 있었고 동거를 하는 내내 자신이 버는 수입으로만 살아야 하는 상황을 불편해했다고 했죠. 이미 두 사이엔 오래전부터 깊은 골이 생기기 시작해 새로운 남자의 등장으로 완전히 쪼개지게 된 겁니다. 시정 문제는 확실한 범죄 동기였죠. 또한 저는 분명 그에게 아나스타샤의 휴대폰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나스타샤가 사망한 걸 감추기 위해 휴대폰을 훔쳐가 아나스타샤인 척하며 그녀의 SNS를 한 거죠. 확인 결과 그에겐 남용을 포함한 여러 가지 범죄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유력 용의자인 드미트리를 추적했는데 은신에 있다 붙잡힌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지만 범행 동기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거였죠. Где мы? Что это за место? Куда мы прибыли? Я жил в вот этой квартире, здесь я убил. Лежал так, и в один момент я вот так чуть приподнялся вот, и нанес в шею. 아나스타샤를 살해한 방법을 재현한 드미트리는 그녀가 침대에서 자고 있을 때 아나스타샤를 찔렀다고 말했는데 이는 순전히 아나스타샤가 원한 일이라 말했죠. 드미트리는 아나스타샤가 오랫동안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늘 살에 대해 생각했고 결국 드미트리에게 직접 자신을 죽여줄 것을 부탁했다고 말이죠. 드미트리는 그런 아나스타샤의 부탁을 수락했고 그녀가 원하면 언제든 죽여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실행된 게 바로 그날이라는 겁니다. 황당한 주장이었죠. 일종의 청부 살인을 부탁받은 건데 그 의뢰인과 목표가 일치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드미트리는 아나스타샤를 죽인 뒤 자신도 마찬가지로 목숨을 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인터넷에서 어이없는 정황을 발견하게 됐죠. 그건 아나스타샤가 죽고 얼마 후 드미트리가 그녀가 가지고 있던 값비싼 물건들을 중고로 팔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 물건 중엔 아나스타샤의 차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과연 자살을 생각한 사람이 어차피 쓰지도 못할 돈을 위해 물건을 팔 생각을 할까요? 심지어 생각지도 못한 제보자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의 정체는 바로 최초로 경찰에 아나스타샤를 찾아달라고 신고한 제보자인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드미트리와도 아는 사이였는데 무슨 생각인지 드미트리는 몇몇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해했다는 걸 말했고 그 중에 아나스타샤의 친구도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나스타샤의 친구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거였습니다. Уговор еще с начала отношений о том, что если она захочет, то он обязан ее убить. Он сказал, что они договорились, чтобы это было для нее неожиданно. Ну, по его словам, то есть то, что он мне говорил. Вот, и поэтому он это сделал, когда она спала. Он ее зарезал. Он говорил о том, что она успела проснуться, но я не могу до конца верить его словам о том, что она могла что-то сказать, потому что он сказал, что она повторяла 3 фразы. «Я тебя люблю», «Поцелуй меня» и «Вызывай скорую». Но я не думаю, что она могла что-то сказать, произнести в тот момент, потому что он ударил ее. 심지어 그녀는 경찰과 함께 아나스타샤의 집으로 가서 친구의 시신을 확인까지 했었는데 Он открыл квартиру. Там повсюду был запах ее духов, и не было запаха мертвого тела. Он искал тело, и я ему сказала, что оно в ванной. Он открыл дверь, и там было... 살인죄로 기소된 드미트리는 아나스타샤에게 자신을 죽여줄 것을 부탁받았다는 고백을 한 뒤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날이 며칠인지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혼란스러워하다가 결국 모든 범행을 인정한 뒤 2023년 1월 22일에 징역 8년의 유죄 판결을 받고 고도보안 교도소에 수감됐죠. 아나스타샤는 이후 자신의 고향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묻혔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SNS에 업로드하는 컨텐츠를 포함해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던 아나스타샤의 끝이 TV쇼로 마무리됐다는 거죠. 아나스타샤의 어머니는 출연료를 위해 전에 딸과 출연했던 러시아 방송인 어크로스 더 보더에 출연했고 그곳엔 최초 신고자인 친구도 출연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확실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방치되면서 살아온 그녀에겐 제대로 된 관심이 무엇이고 사람들 사이에서 건강한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배울 기회가 없었는지 모르죠. 여러모로 불안정했던 그녀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드미트리였다는 건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만일 그녀의 옆에 그녀의 불안정함을 치유받는 걸 도와줄 사람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아나스타샤가 드미트리 같은 사람을 만날 일도 없지 않았을까요?